다들 아마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분의 얼굴을 한 번쯤 보셨거나 책을 읽으셨을 거예요. 캐롤 드웨익입니다. 마인드셋이란 책이에요. 여기서 가장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성공 성장형 사고방식과 고정형 사고방식, 픽스드 마인셋과 그로스 마인셋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여기서 대해서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볼까요? 고정형 사고방식은 어떤 게 있어요? 나는 쉽게 포기하는 편이야. 나는 실패했는데 그건 내 능력이 모자란 거야. 내 잠재력은 한계가 있지. 나 머리 나빠. 뭐 이런 것들. 피드백을 받으면 울컥해. 슬퍼져.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고정형 사고방식이라고 하고요. 성장형 사고방식은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어.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실수를 해야 배우지라고 해요. 자, 그리고 질문 제가 드리면 어떻게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고정형 사고방식이세요? 성장형 사고방식이세요?라고 하면 95%가 자기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졌다라고 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맞아요. 성장형 사고방식이 있으세요. 근데 분야별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글을 써서 나아지겠다는 측면은 저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을 해서 코칭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코치가 되겠다라는 것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런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춤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 난 춤 못 춰. 나 그런 거 못해. 이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기존에 친숙도가 얼마나 있느냐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거에 기본적인 강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분야는 그런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당연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분명히 어딘가는 성장형이고 어딘가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까요? 현실의 나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자,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내 안에 잠재력과 강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정말 잘 못하세요. 한 단계씩 나아지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뭔가를 하나 이뤄도 아니야, 다음 단계, 다음 할 거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시험을 잘 봤어요. 90점 맞았어요. 그러면 잘했다가 아니라 야, 너 조금만 더 하면 100점이야. 더 노력해.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한다고요. 하지만 정말 잠재력과 강점을 실현하도록 그 사람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한 단계씩 나아가도록 나아가는 그 사람을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것을 그런 것들이 정확히는 사실 코칭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나는 내 안의 잠재력을 발현시킬 거야. 그리고 이뤄가는 과정에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라고 하는 주요 포인트는 뭘까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남을까 해서 이렇게 앞 글자를 어거지로 배치했어요. 좀 억지스럽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집에 새로운 책장을 사게 되면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래서 책장이 들어오면 야호 하게 된다라고 제가 억지로 웃기지도 않은 소리지만 이렇게 이야기 말씀을 드리자면 요 네 가지가 성장하는 마음가짐의 가장 주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요. 호기심이에요. 정말 성장하고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엄청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려고 해요. 도망가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내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보여줄 책임이 있고 내 자신에게도 더 나은 삶을 가져둘 책임이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야망이에요. 나는 이루고 싶은 게 있다고요. 나는 이걸 이루어낼 거야 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안에 그 불길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마스터입니다. 장인 정신이에요. 무언가를 할 때 나는 정말 전문가처럼 잘 해낼 거야 라는 그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보실 때, 즉 모든 분야가 다 저렇게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성장하고 싶은 분야를 봤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호기심과 책임감과 야망과 장인 정신이 있는가라는 걸 보면 없다면 그것을 채우셔야지만 그 분야에서 성장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코치니까 현실에서 그걸 어떻게
우리 삶에 어떻게 갖고 와야 되나요?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삶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갈 계획도 수립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또 네 번째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피드백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현실 속에서 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삶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마 그런 때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유, 내가 그렇지 뭐. 아유,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내가 뭐라고 이걸 하겠냐? 사실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처음에 코칭 교육을 받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야, 네가 그거 배우고 오면 코치가 돼? 라고 하는 제 자신의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저를 이렇게 비하했었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자기 의심, 자기 비하, 그리고 가끔은 자기한테 분노하는 거 있어요. 가장 많이 어떤 부분에 분노해요? 아, 나 살 뺄라 그랬는데 안 빠졌어. 못 빼겠어. 이런 데서 이제 가장 많이 분노들 하시죠. 자기 자신한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신호인 거냐면요. 내가 내 삶을 약간 방관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해내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아, 이거 이제 내가 못하겠네, 안 해야겠네, 아니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그 중요한 것 한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라 점차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그널이 왔을 때 그 시그널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분야란 이야기예요. 가장 쉬운 얘기를 들어드릴까요? 오늘 오신 분들이 남자분들이 많은지 여자분들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많은 걸로 치고 말씀드리죠. 어우, 저 왼수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어 하시잖아요, 남편 두고. 그런 말이 나오는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요. 남자분들도 얘기해드려야 되겠죠. 아, 네, 뭐 말을 세게 안 되겠지만 정말 참 잔소리 많이 하네 라고 하신다면 거기가 역시나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요. 그 시그널들, 아니야, 못하겠어, 이런 말이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지점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캐치를 하셔서 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나아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장 계획 수립은 실제로 이제 그야말로 방금 느꼈던 방관적인 자적인 관점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현실로 나타내면요. 내가 거기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아서 리액션만 하게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 좀 해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그냥 받아다가 간단히 해서 돌려주죠. 방관자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리액션 모드가 발동이 되면 그게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될 포인트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리액션이 아니라 액션으로 사셔야죠. 자, 그러면 간단하겠죠. 액션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려면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들이 뭔가요? 나의 멘토는 누군가요? 아니면 나의 코치는 누군가요? 나를 도와줄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고요. 내가 가진 자원은 뭐죠? 난 인맥이 넓은가요? 아니면 돈이 좀 그래도 있나요? 아니면 체력이 엄청 좋은가요? 뭔가 자원이, 내가 어떤 자원을 갖고 있나를 확인을 하고 그 위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를 알아야죠. 성장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성장해 가려면 무엇을 배워야 되지? 그리고 배우기 위한 구체적인 것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배워가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죠. 내 일정표에 그 배움이 들어있나요? 보통 1대1 코칭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딱 처음에 만나자마자 많은 분들께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요. 일정표 줘보세요. 뭐 바인더 쓰시죠? 여기 이제 다 이렇게 이재동 마스터님이 있는 분들이니까 다 바인더를 쓰시죠? 그럼 제가 이제 어느 날 만났어요. 그래서 1대1 코칭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만나면 제가 뭐라고 말할 거냐면요. 바인더 좀 내놔보세요. 저 주세요. 자, 이것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고 되물을 거예요. 지금 주신 바인더를 제가 아직 안 펴봤는데요. 이 바인더 앞으로 3개월 내지는 6개월간 내가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지에 대한 일정이 보이나요?
설명을 듣지 않고 이것만 봐도 아,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계획이 들어 있나요?를 첫 번째로 전 여쭤볼 겁니다. 성장 계획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기란 말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남하고 비교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결과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비교하지 마세요. 나랑 다른 사람인데 뭐로 비교를 해요. 하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훨씬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좋은 습관인데 나는 하지 않는 게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그 습관들을 가져다가 내 삶에 갖다 놔보는 거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걷게 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다 걷잖아 주변 사람들이. 나도 걸어야 되겠네. 그래서 한 몇 발자국을 걷잖아요. 비틀비틀 흔들리면서 그 과정들을 하시라고요. 아, 저 사람들 하는 거 좋은 거네. 나도 따라해야지.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내 삶에 갖고 와서 계속 따라가셔야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시는데 가장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레벨을 끌어올리세요. 나에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즐거움과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충분히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저는 항상 가장 신경 쓰는 게 이거예요. 제가 만나게 되는 코칭을 하는 분들이나 뭐 독서 모임을 해서 만나는 분들이나 어떻게든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아, 민코치랑 있으면 즐겁고 에너지가 넘치게 돼 라는 느낌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올라오고요. 저도 수준이 올라가고요. 그래야 다 같이 더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거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마지막이에요. 피드백을 받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피드백은 아파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지만 그거를 열린 마음으로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말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반영하고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보지 못한 관점이 더해지잖아요. 피드백을 통해서. 그렇게 다양한 관점에서의 솔루션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전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되시려면 피드백을 그렇게 받아가셔야 된다는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